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크리처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뇌관이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이 친문계와의 갈등이 긴급히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을 탈당한 서른 의원은 당내외 항쟁을 통한 이재명 포위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변곡점을 맞은 민주당 상황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임종석 전 실장이 잔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포스트 이재명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서 자기가 당대표를 하겠다. 이게 1차적인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가장 또 핵심적인 이유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빈틈을 좀 발견한 거죠. 빈틈이라뇨? 예, 이번에 이제 그 친명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 그 민주당 내에 상당한 균열이 좀 벌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뭐 친명계하고 이제 그 친문계 사이에 뭐 갈등, 네. 뭐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증가하기도 했고, 그런데 의외로 당내에서 그 이재명 대표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걸 좀 확인을 어느 정도 한 거고, 그리고 잘하면 자기가 중심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한 것 같아요. 승부수가 던질만하다. 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은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정계 은퇴 선언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게 그 문재인 정권 하에 있었던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와 연관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울산시장 뭐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가 뭐 사실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전 실장을 처벌 안 한 게 오히려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 하는 게 이상하다. 예,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실장까지는 검찰이 안 건드렸어요. 예. 결과적으로. 네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뭐 조사를 더 할 것 같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아마 그게 굉장히 마음에 많이 걸렸을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그 건은 사실은 이거는 상당히 좀 면피하기 어려운 건이 아닐까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임종석 전 그 실장 그 밑에 관련된 그 대통령 그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다 이렇게 처벌이 진행이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백원우 뭐. 그런데 딱 그 임종석 전 실장만 빠졌는데 사실은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번 논란이 된 그 울산시장님하고 직접적으로 인연이 없어요. 예.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은 분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임종석 전 실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됐다라는 얘기는 공적으로밖에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사적으로 아는 사이에서 봐주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더 형사처벌한다면 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예. 그런데 그 밑에 선에서 딱 끝나면서 이제 자기도 거기로부터 좀 벗어났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친 거고, 네. 구체적으로 지역 딱 집어서 이제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에서는 여전히 임종석 나오면 찍어줘야지 하시는 분들이 꽤 많대요. 그러니까 의외로 조직 기반도 상당히 좀 있는 거죠. 예. 자기가 빠지면서 이제 그 자리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좀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임종석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예. 또 요즘에 뭐 운동권 이제 정치 청산론 뭐 얘기 많이 나오고 86 뭐 용태론 얘기 민주당 내에서 계속 나오고 예. 이제 그랬던 거는 이제 86 세대들도 이미 기득권화가 많이 진행이 됐고 또 지난번에 미투 논쟁이나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부분에서 이 문제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86 청산론이 나오고 이제 이랬던 건데 용태론도 나오고 그랬던 건데. 이제는 그거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기가 좀 해방이 됐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을 재개해도 된다 이 판단을 좀 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본인은 그러니까 86
세력 중에서는 그래도 좀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 비리나 이런 거로부터도 자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염됐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어디까지나.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인데,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할 때 자기는 사법적으로 훨씬 더 깨끗하다. 낫다. 예, 내가 그런 낫다. 우월성이 있다. 뭐 이재명도 저기까지 가는데 예. 그 생각이 좀 강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깃발을 들고 한번 나가보겠다. 이렇게 지금 된 것 같고.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는 당 대표 올해 이제 뭐 여름이나 하반기에 예상이 되고 있는 당 대표 선거 그거를 딛고 교두보로 삼아서 대선까지 그렇죠. 노려보겠다. 바로 이게 이제 그거죠. 최종 목표고 네. 현재까지 임종석 실장의 판단, 전 실장의 판단은 사법 리스크에서 좀 벗어났고 그 다음에 86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중성동갑이라는 그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또 저변을 또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상황이 좀 안정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미래의 그 이석현 고문 전 국회의장이시죠. 이 임종석 전 실장이 월요일날 아침에 그 잔류 암시 내지는 잔류 의사를 밝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날에 오후 7시까지 통화를 해서 네. 탈당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미래로 들어오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공감이 형성이 됐대요. 근데 갑자기 급선을 했습니다. 이건 뭐 갑자기 급선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아마 이제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치열하게 좀 논의를 해봤겠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심사숙고를 좀 했을 거다라고 보는데 예. 새로운 미래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낙연의 우산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낙연 대표의 차기 대권 관련한 그런 행보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 정도밖에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네. 예, 물론 이제 그 당내 뭐 향후에 이제 뭐 새로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민주당과 도로 합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부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외견상으로 보기에는 이낙연 밑으로 한마디로 들어가는 이런 형국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이미지가 고착이 돼 버리면 이낙연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좀 독자 이미지를 구축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 판단을 좀 이제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곧바로 탈당 안 하고 마치 탈당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예. 기자회견 하면서 뭐 이제 오후에 뭐 자기 지역구에서 뭐 이렇게 하고 또 지역구에서 또 퇴근 인사도 여러 이제 그 사람들 또 친문계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약간 세과시도 하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느낌도 나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를 잘 결집시켜 나가면 나의 독자적인 정치가 네. 가능하겠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어떤 뭐 여론조사 흐름으로 볼 때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뭐 승리하기는 어렵다. 예, 그렇게 본다면 그 다음에는 역시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제 많이 흔들릴 것이고. 예. 그 틈을 노려서 자기가 이제 대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판단을 좀 했겠죠. 네. 사실은 당내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친명 공천을 감행하면서 이제 친명계 이제 그 의원 숫자가 늘어나긴 할 거예요. 그래도 당의 기본적인 저변 조직이나 이건 친노 친문이 여전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들하고 함께 힘을 합치면 당 대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격적으로 회군한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 쪽은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다. 그러니까는 이석현 고문하고 얘기할 때는 좀 자기 진위를 좀 이렇게 숨긴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전략적으로 판단을 그럴 해야 수도 있죠. 상황이니까요. 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맞는 뭐랄까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당내 지도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내의 중진의 움직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번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여러 사인도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86개 어떻게 보면 또 좌장이죠. 또 민주 중진이고
우상호 의원. 우상호 의원도 최근에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아직도 이제 그 민주당에 이제 계속 계실 분들이고 그렇다면은 이분들과 임 전 실장이 같이 구심점이 돼서 민주당 내에서 당내 투쟁을 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높다. 예,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의 당내 이제 그 친노 친문에 사실은 그 대권 주자가 명확하게 없다 보니 네. 이게 사실은 응집력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때 이제 뭐 김경수 예. 전 지사가 이제 그 핵심이 될 거다. 차기 대권 유력 대권 주자가 되면서 뭐 친노 친문을 좀 결집시켜 나가는 역할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예. 뭐 사실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제 쉽지 않아진 그렇죠. 그런 그 측면도 있고 또 조국 전 장관이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 역시 조국 전 장관 역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워진 예. 상황이고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임 전 실장이 이제 자기가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자기도 사법 리스크는 있지만 훨씬 좀 덜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른바 이제 학생 운동하던 시절에 실력을 다시 발휘해 가지고 네. 한번 중심에 서보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노선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말년에 자기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겠다. 그 생각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마지막 승부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충분히 했겠지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일단 명분도 있어요. 끝까지 남아서 민주당을 지키겠다. 이런 명분도 확보한 셈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카드는 아니었다.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 전 실장이 잔류를 표명하면서 일단 가장 크게 한숨 돌린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영을 했고요. 전현희 중성동가 지금 이제 예전 임 전 실장의 지역구로 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선대위원장 모시고 싶다 이렇게 러브콜을 보냈어요. 그런데 임 전 실장이 지금 잠적 중입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해요. 기자들 전화도 좀 안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임 전 실장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잔류는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역할 이재명 대표를 한번 도와준 셈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죠? 자, 임 전 실장이 이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기 당 대표를 노리고 있다면 네. 한 지역구에 묶이는 걸 원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죠. 그보다 리베로 역할을 하길 원할 거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의 뭐 총괄 선대본부장이라든가 수도권 전체를 총괄하는 거라든가 그런 정도의 역할을 부여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면은 뭐 교감을 하고 있다고 당 지도부하고 교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나 거기 지역구에 묶이고 싶은 생각 없다. 예. 그거를 지금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 표현입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건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예. 네. 어찌됐건 이번에 결과적으로 자기를 좀 도와준 셈이 됐는데 네. 매정하게 탁 끊고 그러면 뭐 그냥 구석에 그냥 계세요? 조용히 계세요.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불러내서 역할을 부여를 할 건지. 근데 제가 보건대는 역할을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무슨 역할을 부여할까요? 뭐가 또 다른 변수냐면 조국 신당이 좀 뜨고 있는 게 변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문에 자기 밑에 친문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조국 신당 조국 효과를 좀 억눌러주는 그런 인물이 좀 필요한데 임종석 전 실장을 그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임 전 실장도 그걸 노리는 거. 네. 그래서 임 전 실장은 차기 당 대표에도 관심이 있지만 만약에 당 대표가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뭘 기대할까요? 서울시장. 예. 다음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당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걸 또 원할 겁니다. 자, 그걸 생각하더라도 자기는 지역에
특정 지역에 묶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급도 사실은 좀 아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긴 한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당연히 이제 배제시키는 건데 지금 어찌됐건 당의 잔류를 하고 자기를 살짝 도와준 셈이 됐고 또 조국이 좀 뜨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건 뭔가 제압은 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임 전 실장이 원하는 그런 포지션을 줄 수도 있다. 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봐야 되죠. 추정컨대 어떤 자리가 물망에 오를 수가 있어요? 선대위원장은 물을 안 들 것 같고요. 수도권 이제 선대위원장 수도권 지역 또는 서울이나 그렇죠. 그렇군요.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공동 선대위원장도 많이 가능하니까. 임명하잖아요. 오히려 또 운신의 폭은 또 넓어질 수가 있고 그렇죠. 또 그 국민들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본인 개인적으로는 기회들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자기 선거 운동 하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다음번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럼 일단은 뭐 표면상으로는 원팀으로 간다. 저희가 무슨 뭐 이간질을 하거나 편을 가르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으로 부천을 출마를 한 의원이 있습니다. 서른 의원. 이번엔 6선인가요? 5선인가요? 하여간 뭐 엄청난 중진입니다. 원로급 의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민주당 탈당을 하면서 이 대표를 가지고서 연산군을 연상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뭐 더 격한 표현을 한 걸로 있습니다만 이분이 밖에 나가서 이른바 이재명 포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내지는 이제 주장을 했지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에서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우선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로는 존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고 민주당 밖에서는 물론이고 평가가 끝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안팎으로 민주당을 쇄신하고 새롭게 만들자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운동은 민주당 안에서도 필요하고 민주당 밖에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정돈이 되어서 정리된 민주당이 5월 이후에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 지금 영상 같이 보셨는데 서른 의원은 지금 소위 말하는 이재명 포위론 이것이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와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과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력 이름도 얘기했어요. 물론 가칭이긴 합니다만 민주연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거기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상당한 그 역할이 이제 그 전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행보라든지 아니면 총선에서의 그런 선택 이런 건 어떻게 변수를 맞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친문이 되고 이탈을 해서 당 밖으로 나가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이낙연 밑으로는 못 들어가.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우리 수평적으로 우리가 좀 더 큰 틀의 그릇을 만들자. 민주연합. 요게 아마 서른 의원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틀을 만들어야 아마 이낙연 대표에게는 이렇게 설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더 많은 의원들이 우리 쪽에 합류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빠져버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럼 추가로 그 뭐 친문 성향의 인물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합류할까. 서른 의원의 그림대로 좀 가기가 조금 어려워진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상황은 그렇다. 그런데 어찌됐건 만약에 그런 게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보다는 이제 새로운 미래 현재 의원 한 명밖에 없으니까 뭐 한 너댓 명 정도 되는 규모로라도 일단 좀 커지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일종의 친박연대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 형성을 하고 당의 내부에서는 또 당내대로 또 친문들은 또 임종석 전 실장 중심으로 또 이렇게 규합이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총선 이후를 보는 카드인 거예요. 그럼 총선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책임론이 때 그때 이제 뭐 당 밖의 세력도 불러들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정계 개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들어가서 당 안팎에 있는 친문들이 다시 재결집을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좀 뒤로 물리고 네. 우리가 좀 전면에 나서자. 뭐 이런 그림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리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카드를 뭐 이재명 대표가 모르진 않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점하기는 좀 어려워진 건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본인이 당내 주도권을 상실할 정도는 예. 그냥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의외로 탈당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뭐 좀 떨어지긴 했어요. 공천 갈등을 겪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확 빠진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충분히 벌충할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도 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임종석 전 실장을 어찌됐건 이제 당에 시켰습니까? 시켰다라기보다 본인이 어찌됐건 당의 잔류를 지금 한 수상했으니까.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만 이제 관계 개선을 좀 해나가서 친문계 잘 다독이면 추가 탈당은 이제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이제 구조가 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뭐 그냥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정면 흔히 하는 얘기로 정면 돌파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그 테러 당하고 뭐 이제 죽다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이분이 이제 내가 더 잃을 게 뭐 있나 이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과감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풍은 불지만 뭐 뚫지 못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잔류에 따른 민주당의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